안녕하세요. 돈테크맨 강동훈 에디터입니다. 현재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 지금은 내 자산을 굴리는 방법보다 현명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0.1%라도 더 받는 저축 상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예금 적금과 같은 금리 연동형 금융상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각 상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중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회사에 저축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금리 연동형과 주가 연동형이 어떤 건지, 또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금리 연동형 금융상품에는 이자 계산 방식에 따라서 확정금리와 실세금리로 다시 분류가 되고, 금융기관별로도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특징도 각각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중 가장 구미가 당기는 금융상품을 잘 골라서 저축을 하시게 되는 거죠. 현재 기준금리가 0.5%로 동결되었기 때문에 정기예금 기준 평균금리는 시중은행이 0%대, 저축은행은 1%대인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변동이 있겠지만 현재랑 비슷하거나 아마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0.1%라도 적금금리를 더 받으시려면 시중은행 예금적금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와 같은 지역의 협동조합 혹은 저축은행에 저축을 해야 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는 더 많은 종류를 설명드렸지만 실세금리 따라 이자가 변동되는 것은 제외하고 이 두 종류의 금융기관에서 가입하는 상품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위험도 없기 때문에 단기 저축 상품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시중은행 평균 예금금리가 세전 1%도 안 되고 세후 0.8% 이하 정도 아마 될 거예요. 1,000만원 예금했을 때 실제 이자는 8만원 남짓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첫 번째 지역 협동조합의 예탁금 제도를 활용할 경우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거나 저율과세가 되기 때문에 현존하는 예적금 상품 중에 아직까지 세금 혜택이 있는 상품입니다. 여기에 2금융권이라서 금리 수준도 1금융권 대비해서 한 2배 가까이 높아 아직 1% 중반대까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금 기준이고요. 적금은 조금 더 높습니다. 단점이라면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자금 통장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만드셔야 되고요. 대부분 거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을 해서 지역별 금리 수준이 각각 다르고 직접 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도가 모든 그 협동조합 합산을 해서 3천만 원까지입니다. 반면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의 한 2배 정도, 같은 이금융권이 협동조합보다도 금리가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접 방문해서 통장을 만들어야 됐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예적금과 같은 구조이다 보니까 따로 저축 가능한 한도는 없습니다만 아직도 가장 큰 단점은 부실률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예금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돈을 맡겨놓는 개념이지만 은행 입장에서 본다면 다수의 일반인에게 대출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은행이 혹시나 이렇게 망해버린다면 내 돈 또한 없어지게 되겠죠. 이를 대비해서 예금자 보호가 생겨났고 현재는 제도가 굉장히 탄탄해졌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하지 말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해서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로 한번 찾아볼게요. 금융감독원에서 만든 금융상품 한눈에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액과 기간을 입력해서 검색 후에 눈에 들어온 저축은행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실제로 금리가 올바른지 적혀있는 내용들이 올바른지 확인을 해봅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본 이유는 첫 번째, 내가 확인한 내용과 다르게 눈속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정 금액만 이자를 준다거나 일정 기간만 이자를 준다거나 대상이 다르거나 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 업데이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실제 금리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리에 시간차가 있어서 다를 수가 있어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확인되셨고 마음의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내가 돈을 넣어도 안전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BIS 비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 좀 어렵죠? 전문 기술 한 개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BIS 비율은 은행 자기 자본이 금융업을 유지하는 데 적절한지에 대한 지표이고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맡겨놓은 예금으로 대출해 준 것을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건전성에 대한 지표예요. 이 내용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은 모든 금융회사의 재정 현황을 보여주는 그런 공시 시스템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는 금융회사의 안전한 비율의 기준은 모두 8%입니다.
BIS 비율도 8%, 고정이하 여실 비율도 8%. BIS 비율은 자본이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부실률이기 때문에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저축은행의 BIS 비율은 통계표 조회를 선택을 하고 그림처럼 금융권역에서 저축은행 선택을 하고 분류해서 자본 적정성을 선택해 주시고요. 통계표 항목에서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산출 내역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복잡하게 무언가 쭉 많이 나오실 거예요. 여기에서 왼쪽에 관심 있는 저축은행을 체크하고 통계 항목 중에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G코드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만 체크하시고 조회를 클릭하시면 최근 2020년 3월까지 친절하게 조회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통계표 목록으로 돌아가서 저축은행을 다시 선택을 하시고 주요 경영 지표를 선택하신 다음에 통계표 항목에서는 여신 건전성을 클릭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좀 많이 뜨죠. 관심 있는 저축은행을 왼쪽에서 클릭을 하시고 통계 항목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A4 코드 고정이하 여신 비율만 체크한 후에 조회를 클릭해 주시면은 마찬가지로 2020년 3월까지 조회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항목들이 쭉 있기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친절히 아래에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들어가서 확인만 해보시면 됩니다. 금융회사 건전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두 개 다 8%라고 있죠. 8% 안쪽에 있다면 사실상 부실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안전장치를 확인해 보았으니까 이제 다음은 혹시나 또 문제가 생겼다면은 내 돈을 지키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이때는 예금자 보호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금융기관마다 5천만 원 이내에서 예금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5천만 원을 꽉 채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5천만 원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 받을 것까지 계산을 해서 4천 몇백만 원까지만 넣어두시면은 안전하게 금융생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은 은행보다 금리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권리가 생기셨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자를 조금 더 받는 방법에는 내가 거주한 지역의 협동조합에서 세금 혜택이 있는 예탁금 제도를 활용한다 첫 번째고요. 저축은행의 예금 적금을 활용한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저축은행이 안전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에는 첫 번째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찾은 정보가 진실인지 확인을 해본다. 두 번째, 8% 꼭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BIS 비율과 고정이율 여신 비율을 확인해 본다. 세 번째, 예금자 보호제도 이내의 범위만 예금을 한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하나라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제까지 돈테크맨 강동문 에디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빠이.